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오늘은 GRE 이슈에서 3.0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GRE 시험을 5,728명이 봤는데요. 물론 중복 허용입니다.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볼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시험 본 걸 기준으로 봤을 때 5,728명인데 이슈에서 받은 성적이 2.9점이고요. 아규에서 받은 성적이 3.4점. 그래서 평균 3.2점을 받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험생들이 GRE 이슈에서 평균 2.9점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에세이를 쓴다는 점이고요. 둘째, 토플 독립형 라이팅처럼 에세이를 쓴다는 점이고요. 셋째, 지시사항에 맞춰 에세이를 쓰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넷째, 아이디어에 초점 맞추지 않고 영어 표현에만 초점 맞춰 쓴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생들이 평균 이슈에서 2.9점 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수험생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에세이를 쓰게 되면 그런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슈 4번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 내용은 Scandals are useful. 스캔들은 유용하다. Because they focus our attention on problems. 그 스캔들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In ways that no speaker or reformer ever could. 강연자나 개혁가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즉, 이 문제는 스캔들과 강연자, 개혁가가 비교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문제를 볼 때 그 핵심적인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과연 핵심어구는 무엇일까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분홍색으로 표시된 in ways that no speaker or reformer ever could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캔들을 이용한 이유는 강연자나 개혁가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글을 쓸 때 언급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강연자, 개혁가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찬성하든 반대하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분홍색 이 부분 때문에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스캔들은 4번 문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스캔들은 강연자, 개혁자의 그 강연 내용, 예, 또 개혁 내용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문제 이해가 되려면 스캔들은 국가나 단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야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이면 강연자나 개혁가가 그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 문제점이 바로 이 4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스캔들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93번 이슈 문제에서 핵심어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n contemporary society, 현대 사회에서 creating an appealing image,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has become more important, 더 중요해지고 있다. Than the reality or truth behind that image, 그 이미지 뒤의 실체 또는 진실보다도 더 그렇다. 여기서 비교는 이미지 만들어내는 것과 그 이미지 이면에 있는 실체나 진실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자, 93번 문제의 핵심하고는요, important 이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unfortunately입니다. 예. 불행하게도 이게 이 그 문제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이걸 주장하는 예,
이 저자의 입장에서 이 현대사회에서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예,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unfortunately의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다음 볼까요? 자, 잘못된 에세이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판스 1입니다. 자, 그 일부를 제가 골랐는데요.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분홍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불행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에세이는 오프 토픽인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 요구되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문제를 잘못 파악해버리면 뭐 아무리 그 표현이 좋다고 해도 다 이제 소용없게 됩니다. 두 번째 에세이를 볼까요? 예. 자, 두 번째 에세이를 이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심적인 거는 동사 이후에 분홍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이 분홍색 부분들은 불행하다는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 토픽이다, 잘못된 에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3.0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슈 평균 2.9점을 받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E 이슈는 토플 독립형 라이팅과는 다른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토플 독립형 라이팅의 한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Always telling the truth.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i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any relationship. 어떤 관계에서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것이 이제 탑픽이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agree or disagree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거기서 쓰도록 요구하는 건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 특정적인 이유나 예들을 써라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게 찬성 반대에 대해서만 쓰면 돼요. 토플은. 반면에 GRE는 찬성 반대의 정도를 요구합니다. 자, 13번 이 내용을 보면 Universities should require every student to take a variety of courses outside the student field of study. 대학들은 모든 학생에게 요구해야 된다. 다양한 과목을 듣도록 그 학생의 전공 외에 다양한 과목을 듣도록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GRE 이슈 문제치고는 굉장히 쉬운 그런 내용인데요. 요구되는 사항이 좀 간단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건 빨간색들이에요.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claim. 그 주장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논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의 정도. 그거는 몇 퍼센트 찬성이나 반대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찬성, 절대적 반대가 아니라 찬성, 반대 정도. 그죠? 그러면서 너의 입장을 전개하고 지지할 때 가장 매력적인 이유, 예들을 쓰라는 거, 언급하라는 겁니다. 너 입장에 도전할 수 있는, 즉 네가 주장을 한 다음에 너의 주장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의 주장의 단점을 제시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반박을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내용 보자고요. 예, 그래서 토플 독립형 라이팅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논리적인 글쓰기입니다. logical writing이 돼요. 그러면 GRE 이슈에서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GRE 이슈 태스크에서 요구하는 건 그 토플의 논리적인 글쓰기 외에 비판적 사고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비판적 사고가 논리적 글쓰기보다 더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찬성 반대의 정도에서 이 반론을 잘 제기해야 되는데 그 반론이 비판적 사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잘 적어줘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슈에서 평균 2.9점 받는 세 번째 이유는
지시사항에 맞춰서 에세이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슈 문제에서 지시사항은 문제가 위에 나오잖아요. 클레임이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뭐 대학은 학생들에게 자기 전공 외의 과목을 듣도록 요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스테이트먼트 또는 클레임이라고 하고요. 그 바로 아래에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그 지시사항이 6가지입니다. 예. 그게 거기에 이제 핵심 단어를 그 유형이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챌린지, 이의를 제기하는 유형, 방법들을 제시하는 유형, claim reason,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는 유형,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그걸 요구하는 유형, consequences,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 하는 걸 적어줘야 되는 유형, most of the views 유형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견해들,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너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예. 선택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반대,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적어줘야 돼요. 좀 복잡하죠. 이 6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문제에 딸려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적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어떤 학생들은 지시사항이 있는 줄 알긴 알았는데 그냥 썼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면 거의 그냥 3.0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 6가지 유형을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이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게 자기 전공 외에 다양한 과목을 듣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건 재미있게도 이 6가지 유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복해서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이하게도 이 문제만큼은 6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를 갖고 있는 그런 토픽도 있고 4가지, 3가지, 2가지 하나만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6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은 내용을 갖고 그 유형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문제를 택했습니다. 이게 13번이고요. 자, 첫 번째 유형은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 유형이 요구하는 건 어떤 주장을 이제 하라, 이게 찬성이냐 반대 어느 정도냐, 찬성 반대를 제시한 다음에 너의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반론이죠. 그러니까 반대할 수 있는 그럴듯한 것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 보라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방법들 유형입니다. 예. 자, 이거는 방법들을 제시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의 주장이 어떤 방식으로 타당한가, 그걸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claim and reason 유형, 즉 주장과 이유 유형입니다. 그래서 주장이 제시되고 이유가 제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구하는 건 너가 그 찬성이나 또는 반대하게 되는 그 주장과 이유의 찬성 반대 정도를 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황들, circumstances 유형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그 정책이 어떤 상황에 좋으냐 또는 싫으냐 그 정도를 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이 상황이란 어떤 구체적인 예에 해당되니까 예들을 잘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결과들 유형입니다. consequences 유형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대학이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냐.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느 쪽이 큰 것 같으냐. 예.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런 너의 견해를 적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both of the view, 두 가지 견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Some people blah blah blah, other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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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자, 140번 보면은 some people believe that, 몇몇 사람들은 믿는다. 대학들이 이런 다양한 과목을 듣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믿는다는 뜻이고요. Others believe that,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 대학들이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자기 전공 외에
과목을 듣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인스트럭션 부분이 요구되는 게 그겁니다. 너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 예, 그 이유를 적어라.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그 다른 견해는 선호하지 않는데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적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슈 평균 2.9점을 받는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이디어 초점 맞추는 대신에 영어 표현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표현을 많이 쓸까 하는 거죠. 예. 근데 아이디어가 틀리면 아무리 영어 표현이 좋아도 3.0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예. 그 이유는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채점에서 중요한 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에요. 예, 비판적 사고 능력이란 아이디어를 보겠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미국 학생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잖아요. 이 학생이 32만 5,821명이 작년에 시험 봤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의 이슈 평균 점수가 3.5점입니다. 이 3.5점은 하위 38%에 해당돼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니까 영어 표현은 괜찮을 걸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글로 글을 쓰면 한글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나쁜 점수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언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영어 표현에 첨삭을 받으려고 하면 곤란하다. 예, 아이디어 첨삭을 받아라. 차라리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서로 검증하는 또는 좀 아는 사람에게 많이 물어보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예, 어차피 미국 애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자 걔네들도 점수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 학생들은 2.9, 얘네들은 3.5밖에 안 돼요. 예, 우리나라 학생들은 2.9면 12%입니다. 하위. 근데 미국 학생들의 평균은 하위 3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잘 잡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이제 우리는 GRE 이슈에서 4.0 이상 맞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됐습니다. 그런 방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죠. 예,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나누세요. 또 그 다음에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매개변인 두 개를 찾으면 됩니다. 이 매개변인 두 개가 본론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 매개변인 두 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요. 그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됩니다. 자, 셋째, 지시사항은 이슈 6가지 유형들 중 어떤 것인지 문제 속에서 파악하고요. 6가지 유형의 템플릿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써나갈 수 있죠.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올해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출제된 35개 토픽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6가지 템플릿에 맞춰 한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아무래도 효율성 때문에 올해 출제된 거 우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고요. 또 영어로 그렇게 정리하면 좋지만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글로 템플릿에 맞춰서 정리하면 일단 상당히 많이 준비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토픽 4번을 보도록 하자고요. Scandals are useful. 스캔들은 유용하다. Because they focus our attention on problem. 자, 왜냐하면 그것들은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in ways that no speaker or reformer ever could. 자, 강연자나 개혁가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 이걸 이제 앞에서
자,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거를 원인 결과로 나눠서 보도록 하자고요. 예. 그렇게 원인 결과로 나눠서 보면 그러면 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바로 because 이하입니다. 당연하죠. because가 뭐뭐이기 때문에니까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결과는 그 앞부분 스캔들자 useful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뭐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예, 원인이면 결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걸 한글로 표현해 보면 스캔들은 강연자나 개혁가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스캔들은 유용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매개 변인 두 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매개 변인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매개 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매개 변인은 원인 결과를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매개 변인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된 스캔들 이런 게 있으면 이 스캔들은 강연자나 개혁가가 할 수 없는 방법, 엄청난 그 구조적 문제가 터진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스캔들은 이제 유용한 쪽으로 이제 이제 방향을 잡아놔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매개 변인으로는 어떤 조직에서 그 회사 같은 데서 계속 이제 발생되는 일이 터진 겁니다. 성 스캔들 같은 게 터지게 되면 그게 또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 끌게 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매개변인에 대한 반론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인이 있을 때 그 첫 번째 매개변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정보가 관련된 스캔들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거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 라고 공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반론 1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뉴스에 초점이 되는 스캔들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흐지부지 잊혀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쪽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매개변인 어떤 조직에서 계속 발생되는 이제 스캔들, 회사의 성 스캔들 같은 건데 여기 이제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도 역시 흐지부지 뭐 아니면 아예 그런 게 외부로 새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론2는 자, 그런 스캔들은 그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그런 스캔들을 덮으려고 한다. 따라서 그런 스캔들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반론으로서 가능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으로 반론 1에 대한 나의 반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1, 이게 뉴스에 초점이 되는 스캔들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흐지부지 잊혀진다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반박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죠. 자, 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스캔들은 여러 번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이니까 그런 스캔들은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2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 두 번째는 그런 스캔들은 그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그런 스캔들을 덮으려고 한다. 따라서 그런 스캔들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한 반박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하지만 보세요. 반박2입니다. 하지만 종기가 골마서 터지는 것처럼 그런 스캔들은 구조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터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 조직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GRE 이슈에서 4.0 이상 받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세 번째 방법은 6가지 유형의 템플릿을 만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이걸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시사항에 맞춰서 6가지를 그 유형별로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 블로그에 이미 이제 올려져 포스팅돼 있습니다. 그 제목이 GRE 이슈 6가지 유형별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검색을 해서 그걸 다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4번 문제 아이디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챌린지 유형의 그 템플릿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챌린지 유형의 템플릿은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게 되죠. 서론에서는 찬성, 반대 정도 이걸 이제 먼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입에 혹시 용어 정의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걸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위대한 나라의 측정은 이라고 됐을 때 그 위대한 나라에 대한 걸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위대한 나라는 생각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뭐 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간단히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반론에 대해 살펴봤죠. 그 다음에 반론이 있으면 반박, 반박을 그 반박 내용이 이제 2가지 반론에 대해서 반박을 적고 그 2가지 이유를 적으면 되고요. 그 2가지 이유는 그 본론 2개의 중심견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견해를 쓰고 보충 설명을 한 다음에 또 하나 이 챌린지 유형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강력한 반론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반론을 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and or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and면 반론 예를 다 적는 거고 or면 그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되는데 반론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반론에 대한 반박을 적은 다음에 그 예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 간단하게 그 앞에서 제시됐던 내 견해 찬성이냐 반대냐를 적고 그 이유들 2가지를 간단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GRE 이슈에서 4.0 이상 받는 4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출제된 토픽이 35개더라고요. 세보니까 그 토픽에 대한 아이디어를 6가지 템플릿에 맞춰 한글로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생소한 그런 내용을 만나게 되면 거의 이제 망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뭐 5분이나 10분 동안 생각해내고 그걸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제가 수험생이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미리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10분 동안 이제 괴로울 바에야 그냥 편안하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20분 동안 그 생각하고 다 편안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뭐 나올 거 뻔하니까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올해 출제된 35개 토픽만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예, 효율성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지. 많으면 뭐 더 좋죠. 참고로 2012년 9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기출문제를 정리했는데요. 올 7월까지 그 출제된 거 세보면 65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된 것들은 이제 하나만 그 같은 내용의 유형 다른 것들은 하나로 처리하면 전체 151개 중에서 중복된 거 빼버리면 98개가 되는데 98개 중에 그 사이 그동안 이제 나왔던 토픽이 65개입니다. 그 65개 중에 올해 그 7개월 동안 이제 나온 게 35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냈던 걸 그냥 막 내는 거예요. 자, 한글로 정리하는 이유는 뭐 뻔하죠. 영어로 35개 에세이 쓰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는 일단 뭐 어떤 상황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영어로 어느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진 빼지 말고요. 일단 쉽게 한글로 그 템플릿에 맞춰서 써두면 좋겠죠. 자,
여섯 가지 템플릿에 맞춰 정리하는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 GRE 이슈에서 4.0 이상 받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나눠라. 그런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매개변인 두 개를 찾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보이기 위해서 매개변인 두 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반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바로 밑에 지시사항이 나오는데 그 지시사항은 6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죠. 그 6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6가지 유형의 템플릿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답을 써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네 번째로는 올해 7월까지 출제된 게 35개 탑픽인데 이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냈던 거를 주로 내기 때문에 우선 이 35개 탑픽에 대한 아이디어를 6가지 템플릿에 맞춰 한글로 정리를 해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이슈 탑픽 4번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스캔들은 유용하다. 그 스캔들은 문제에 대한 우리 관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강연자나 개혁가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건 이거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로 나누고 매개변인 두 개를 찾고 그 다음에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하는 것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시사항을 보면 6가지 유형 중에 챌린지라는 단어가 있죠. 챌린지 유형이다. 그러면 이 챌린지 유형에 맞는 템플릿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게 딱 떠올라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템플릿에 이제 맞춰서 한번 이제 그 작성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챌린지의 서론 쓰기는 네 가지죠. 도입, 내견의 반론, 반박입니다. 네, 도입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정의되어야 될 용어가 있다면 그걸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는 스캔들이 뭐 상식적인 그런 스캔들 뭐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걸 좀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두는 것이 괜찮습니다. 스캔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나 그런 사건에 대한 소문을 의미한다라고 적고요. 내견에 동의한다가 되죠.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한다. 그 다음에 내용은 그 클레임 내용 그대로입니다. 스캔들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그 다음 요거에 대한 반론. 이 반론을 이렇게 적는 이유는 이 반론을 적으면 내가 그 찬성 그 부분 어느 정도 찬성하냐 절대적으로 찬성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론을 제기해서 일부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그걸 일부는 인정한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 반대 정도를 나타낼 때 이 반론이 꼭 필요합니다. 보자고요. 반대자들은 주장한다. 스캔들은 처음에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뉴스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무관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 예. 반박입니다. 그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거 맞다. 예. 하지만 자, 스캔들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낼 때 그 스캔들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본론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론 두 개를 써야 되니까 본론 1 쓰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중심견의 원, 주제를 먼저 써야 돼요. 두 갈식으로 써야 읽는 사람이 편합니다. 그래서 중심견해를 쓰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라고 했으니까 그 반론을 제기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를 뭐 쓸 수도 있고 또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 반박하고 그 반박에 대한 예는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가 내 주장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 중심견해, 즉 주제를 쓰는 방법은요. 어떻게 쓰냐면 원인과 매개 변인과 결과를 한 문장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원인, 매개 변인,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돼요. 자, 매개 변인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된 스캔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회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야기하므로 개혁가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의미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덜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스캔들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되죠. 그러니까 구조개혁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반론은 아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그냥 좀 반짝했다가 사라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자들은 주장한다. 뉴스에 초점이 되는 스캔들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흐지부지 잊혀진다. 반박은 아니야.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에 주목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하면 돼요. 보자고요. 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스캔들은 여러 번 발생될 수 있다는 게 핵입니다. 그런 스캔들은 결국 그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제 비슷한 요거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가 지속적으로 폐수와 기름을 유출한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스캔들은 개혁가가 환경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것은 결국 환경에 대한 법률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캔들은 나쁜 스캔들이지만 결국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으니까 유용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론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중심견해, 여기에 매개 변인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조직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스캔들이에요. 성 스캔들 같은 거죠. 자, 그걸 주제에다 넣는 겁니다. 어떤 조직에서 계속 발생되는 스캔들은 뉴스에 초점이 되기 때문에 강연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그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본론에서는 그 스캔들과 대조되는 게 개혁가였습니다. 이번에는 개혁가가 아니라 강연자예요. 강연자는 회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 즉 회사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거랑 강연자랑 연결시켰고요. 그 앞에 중심견의 원에서는 전체 사회, 그 국가의 내용, 그러니까 국가 개혁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중심견의 원에서는 국가 전체의 개혁적인 면, 중심견의 2는 어떤 조직에서의 계속 발생되는 안 좋은 문제점 이렇게 나누었던 겁니다. 자, 이 중심견의 2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조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스캔들은 또다시 발생해서 그 조직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그런 스캔들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반론은 아니다. 그렇게 좋은 식으로 좋게 해결 안 된다는 쪽이라 해야 돼요. 자, 보자고요. 반대자는 주장한다. 그런 스캔들은 그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그런 스캔들을 덮으려고 한다. 따라서 그런 스캔들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반박입니다. 이게 계속 발생되는 스캔들이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반박. 하지만 종기가 골마서 터지는 것처럼 그런 스캔들은 구조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좀 더 확실해지겠죠? 예를 들면 회사 내 성희롱 스캔들은 강연자가 성희롱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회사 내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스캔들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 내 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은 간단하게 내견에 찬성이었죠. 간단하게 적고 그 이유들 그 두 가지가 서론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론의 중심견의 1, 2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찬성. 뭐 나는 그 스캔들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그 이유로 첫 번째 것은 뭐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조직의 문제점, 그래서 그 조직 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